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미중 관계, 북미 관계, 그리고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들,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미중 무역 대화가 만약에 재개되었을 때 또 일본과 유럽 쪽에서 미국과 함께 무역 대화에 시작할 가능성까지 예측 불가의 협상과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달러화가 약세로 턴하게 되면서 금과 신흥국 주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주식까지 일제히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지 여부, 아니면 얽힌 실타래가 그대로 지속이 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부진에 우려감을 떨칠 수가 없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지수의 강세장 전환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아직은 예측 불가인 상황, 아직은 무언가의 확신을 좀 더 가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관망세, 지금은 이미 많이 올라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도 경계감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뒤바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위험 자산을 적극 담기에 부담이 되는 요인은 바로 2분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수 7월부터 이제 2분기 실적이 본격화되었을 때 아직은 좀 우려감이 있는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되겠죠. 아직 국내 기업들의 실적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바닥을 완전히 잡지는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미중 긴장이 장기화되거나 기술 패권의 다툼, 또 기술과 자원의 무기화, 이러한 경쟁이 장기화될수록 기업들의 투자를 실행하는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또 재고가 소진되는 것이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2분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약세를 원화가 보였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2분기 실적까지 이렇게 7월 주식시장 바라보면서 관망세가 짙은 지금 어떤 투자 구도를 잡을 수 있을지 투자의 아이디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호전주, 소비의 양극화 트렌드, 구조적인 성장주, 그리고 배당주까지 챙겨볼 수 있습니다. 우선 2분기 코스피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 1분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대형주보다는 코스피의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주식들이 실적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들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의 자료입니다.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군들의 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가 예상될 것이다 라면서 현재 이익들의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실적이 불거졌을 때 현재 주가의 가격 부담이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점들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2분기 실적 호전주로 눈을 돌려볼까요? 2분기 호실적주 하면 자동차와 IT, 2차 전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평균 환율을 감안했을 때 IT와 자동차 쪽의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바인데요. 특히 코스피 2분기 영업이익의 업종별 기여도 가운데 현재 1위는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분기와 3분기의 영업이익 전망치 기여도인데요. 지금 여전히 반도체는 굉장히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코스피가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자동차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화장품과 의류, 완구 쪽에서 실적 호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는 신차 효과가 무엇보다 가장 돋보이고 있고요. 친환경차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체질 개선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소비 양극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따라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에 따라서 이를 활용한 자본소득의 증가, 또 소득의 양극화, 이러한 것들이 현재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니계수의 상승세로 이어지는데요.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불균형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0에 가까우면, 0이면 완전한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인데요. 미국은 2008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 정책을 실시하면서 꾸준하게 지니계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해서는 0.482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0.5에
정도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데요. OECD에서는 통상 진위 개수가 0.5에 가까워졌을 때, 0.5를 넘어섰을 때 폭등 같은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불거지는 그러한 불평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보고 있는 수치입니다.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따라서 소득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럭셔리 기업들의 상대적인 주가 상승세가 2016년을 기점으로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소비 양극화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는 백화점주, 그리고 수입 브랜드주, 그리고 프리미엄 가전 같은 세 가지 분야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고성장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약세로 면세점이나 직구보다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럭셔리의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구매 확대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스크 요인은 면세 사업자의 선정과 또 따이공의 규제 들 수 있는데요.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의 매출의 비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가운데서 VVIP와 VIP가 차지하는 비중이 합해서 70%를 기록하면서 이에 따라서 VVIP 그리고 VIP 같은 큰 손들이 신세계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는 부분들 알 수가 있고요. 소비의 양극화에 따라서 저가 쪽도 주목을 받습니다. 이 양극화 심화가 되면서 저가 소비 관련 주식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단 이들은 인터넷 유통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쪽의 쇼핑몰이 확대되면서 경쟁 심화에 대한 이슈가 놓여 있고요.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실적은 돋보이지 않습니다. 부진합니다. 단 택배, 골판지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과 실적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적인 성장주입니다. 미국은 IT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분류가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규제와 또 현지의 수출 제한 같은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NH투자증권이 주요 성장주의 장단점과 성장 모멘텀 또 국내외 규제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놨습니다. 주요 성장주로 화장품과 면세, 카지노, 제약, 바이오도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하반기에 실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화장품과 면세. 이들은 경쟁 심화, 또 중국 쪽의 따이공 규제, 리셀러 세금 부과 같은 이러한 규제 리스크들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에 띄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좀 짓눌려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이 밖에 게임과 미디어, 엔터 같은 쪽들도 성장주이지만 현재 단점과 규제나 리스크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단점과 규제가 부각되면서 짓눌려 있을 때, 우려가 극심할 때 매수해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될 때 매도하는 전략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역발상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NH투자증권이 구조적인 성장주로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는 의료기기, 5G, 핀테크, 그리고 플랫폼인데요. 특히 규제 완화 쪽의 의료기기 쪽 주목을 받고 있고요. 설비 투자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이 5G, 그리고 성장 모멘텀 확대와 함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섹터로 핀테크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7월에 관심을 가진 종목으로 NH투자증권에서는 카카오와 비즈니스온 그리고 에이스테크 세 가지 종목을 꼽았습니다. 오늘 배당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주는 기억하세요. 저성장, 저금리, 그리고 변동성 심화 장세에서 가장 먼저 대안으로 꼽히는 섹터인데요. 고배당주는 상대적으로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들입니다. 통상 기업 규모가 크고 이익 안전성이 높으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보유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시장 평균 대비해서 높은 배당률을 보이면서 배당 성향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쪽입니다. 배당 성장주는 순이익이 증가세, 성장세를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쪽에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현재는 배당이 작지만 이제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꼽히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배당 성장주는 시장의 수익률을 초과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위기 속에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관련한 ETF 보시면 고배당 관련한 ETF 탑3 코드명은
SCHD 먼저 꼽겠습니다. 고배당 ETF인데요. 과거 10년간 배당금의 지급 추이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현금 흐름이 양호한 100개 기업들 꼽히는 ETF입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버라이즌과 에브비, 엑손모빌이 꼽히고 있고요. 배당 성장 가운데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코드명 VIG와 NOBL 같은 두 가지인데요. 이들은 10년 연속, 25년 연속 배당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배당을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ETF입니다. 그리고 리츠주 은퇴자들이 노후 자금으로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을 고려했을 때 주식과 채권 사이에 중위험, 중수익 쪽의 투자 자산입니다. 리츠는 부동산의 임대 수익과 또 자산 가치의 상승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그러한 ETF고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시장의 투자의 구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의 구도 잘 잡으셨나요? 그렇다면 시장의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